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어떤 경우냐면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그런 거래를 입력하는 겁니다. 기업은 우리 이론에서도 공부하셨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기 예정 신고, 일기 확정 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일기 예정 신고,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일기 확정 신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는 2기 예정 신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기 확정 신고. 그래서 그 다음 달 25일 날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 그러면 그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 부가세 신고서가 여기 요거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 요거를 작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거를 가지고 요거를 여기는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물건 파는 거, 이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물건을 팔고 상품을 또는 제품을 파는 거고, 이거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붙고 파는 거고, 이거는 그 수출한 거 세금에서 이건 간접 수출, 국내 사람한테 위탁해 수출한 경우, 이건 외국에 직접 수출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매입이고 이거는 고정자산 매입, 다 이렇게 부가세가 있죠. 이렇게 수출한 거는 부가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각종 뭐 이제 요거 경감세액은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 전자신고 10,000원 깎아주는 거,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여기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인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요 신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 신고서 나오면 요 신고서 일기 예정 신고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이름 찍히고 여기 이제 도장 찍어 가지고 세무서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 932만 9,819원은 세무서한테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플러스 9오면 요거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엔 손으로 다 작성했어요. 세금계산서 옛날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종이세금계산서를 다 집계를 해요. 3개월치를 다 집계를 해서 여기다 금액을 다 더해서 이렇게 요 칸에다 다 채워서 이걸 신고를 납부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안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01월 05일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밑에 과세 유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입의 유형,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과세는 지금 이거 빨간색이죠. 파른 거는 불처럼 일어나 그래서 빨간색이고, 요 매입한 건 요게 파란색으로 돼요. 요거 번호 11번 찍으면 이렇게 과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형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해 주면 아까 그 했던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지금 우리 일반 전표는 그야말로 그대로 그냥 분개하는 건데, 이거는 부가세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는 뭐 면세도 들어갑니다만 그 대부분 다 부가세 관련된 거. 그러면 작성하는 요령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지만 이 과세 유형이 이렇게 매출 유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걸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우리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주의사항, 채권 재무는 거래처 적으라는 거, 배수양도 할인할 때는 거래처 코드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대변해 갈 때는 적용할 타개정 대체로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과세 유형은 전산회계 1급부터 세무 1급까지 다 동일합니다. 자, 반드시 암기하고 문제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여러분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요새는 그 옛날에는 종이세금이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전자세금에서 컴퓨터로 발행해야 돼요. 그 올해 7월 달부터 공급가액이 이제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업종은 사실 이제 간이과세자도 1억 400 공급 대가가 1억 400 미만인 그런 사업장은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도 다 요새 컴퓨터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요새 컴퓨터로 다 발행하는 걸 전자세금 계산서고 옛날에 종이세금 계산서도 있었는데 그 적격증빙이 세금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아시죠? 물건 살 때 팔을 때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이 세 가지가 적격증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없지만 이제 면세품을 사고 팔 때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우리가 과세 유형을 과세를 선택합니다. 부가세를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과세라 그래요. 과세. 그런데 이제 매입시는 부가세를 냈더라도 그 부가세를 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불공제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그 회사 측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원재료를 사왔다. 그럼 당연히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부가세 공제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비품을 살 때도 부가세 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서 커피를 사오더라도 부가세를 냅니다. 그런 거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과세로 해가지고 부가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출할 때 받은 세금이 있고 매입할 때 부가세 낸 게 있는데 그걸 서로 퉁쳐가지고 잔액만 세무서에 내면 돼요. 받은 게 더 많으면.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때 세금 부가세를 냈더라도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불공제. 그거는 뭐냐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회사 돈으로 물건을 샀어요. 거기 부가세를 냈어요. 예를 들면 저기 그 대표이사 개인 집에서 쓰려고 에어컨을 하나 샀어. 회사 이름으로 샀어요. 그 세금 계산서까지 다 받았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업무하고 관련 없으니까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접대하기 위한 지출. 그런 이제 요 접대비 지출이 이제 정확히 요번에는 뭐라고 쓰냐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접대비란 말이 어감이 안 좋아서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를 위한 지출. 그 다음에 비영업용차, 이건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 경차나 화물차 같은 거는 화물차는 업무에 꼭 필요한 거죠. 뭐 배달용 오토바이 125cc 미만짜리에. 그 다음에 경차 같은 것도 뭐 KT나 뭐 인터넷 설치하는 데 보면 전부 다 경차 끌고 와요. 그런 거 경차나 화물차는 업무에 관련이 있어요. 그런 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그 차 유지하려면 수리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 것들은 공제를 해주지만 이거는 그 이제 소나타나 아반떼나 그 다음에 뭐 외제차나 뭐 이렇게 그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회사 업무용 차 그런 거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원래 토지는 면세입니다. 땅 사고 파는 거는 면세. 원래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부가가치는 이제 마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과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그리고 거기에 10% 우리나라는 10%의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토지는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라 부가세를 걷지를 않아요. 근데 이 토지를 샀는데 토지에 이게 이제 뭐 하수도 매설하고 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거라든가 토지를 또 이렇게 고르게 정지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포크레인 일하면 하루 일하는데 한 80만 원 준다. 그러면 부가세까지 10% 줘야 돼요. 그런 거 공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토지의 정지비, 건물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새 건물 신축하려고 건물 철거 비용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 때는 과세밖에 없어요. 매출할 때는. 그러나 수취할 때 수취는 매입하는 거예요. 부가세 내고 사오는 경우는 과세도 있고 불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공제는 몇 가지 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하면서 더 연습해 볼 거고, 하여튼 세금계산서란 말이 나오면 과세예요. 요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금계산서란 말이 나오면 과세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건 수출하거나 이제 뭐 이럴 때 발행하는 건데, 수출도 직접 수출이 있어요. 직수출. 그러니까 이제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외국의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팔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수출을 할 수가 있는 큰 회사들은 직접 수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조그만 기업들은요, 간접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넘겨요. 그럼 그 물건 넘길 때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거기 부가세는 없이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간접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수치 또는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은 수출할 때 외국에서 신용장이 와요. 그게 마스터 레러 크레딧이라 그러는데, 그 외국 사람이 돈을 지급을 꼭 하겠다, 은행이 보증한 신용장이 오면 국내 은행에서 내국 신용장, 국내 신용장을 발급을 받고, 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뭐 원재료 사오거나 제품을 간접 수출하거나 할 때는 영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 영해세율이란 얘기예요. 이거 할 때 영세,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란 말이 나오면 영세를 선택해야 돼요. 매출할 때도 있고 매입할 때도 있지만 둘 다 이런 게 나오면 영세다. 그 다음에 계산서, 면세업종 이런 거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면 또 수취하면 면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농축수 임산물 같은 거, 그런 거는 계산서만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건 면세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간이 영수증이나 무증빙, 자 이런 거는 증빙이 없는 거야. 개인한테 파는 거. 그러면 이건 개인한테 팔아도 개인한테도 부가세 받고 팔거든요. 간주임대료 간주 공급이 입력 시 건별, 이건 건별이라고 그래요. 건별 선택. 이건 매출 시에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여러분들 개인이 뭐 컴퓨터를 사러 갔다, 그럼 여러분한테 부가세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구태여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도 안 해요. 그냥 간이 영수증 발행하거나 뭐 그래요. 그래도 부가세는 받았으니까 세무서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별이라 그래. 건건이 팔았다. 그 다음에 직수출, 수출, 이거는 직접 수출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 부가세는 소비지급과세 원칙이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입하는 나라에서 세관장한테 부가세 내고 물건을 갖다가 자기들이 인수받아 갖고 다시 이제 거기 뭐 물건을 이익 붙여 갖고 팔고, 그러면 거기에 또 부가세 10% 받고 팔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해봤자 부가세 받지도 못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부가세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직수출일 때는 수출.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수입하는 사람은 그 부가세를 내고 찾아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수입이라고 선택하면 돼요. 단 영업용, 비영업용 차 수입 시에는 불공으로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불공제 배웠죠? 이거는 뭐냐면 외국에서 벤츠를 샀는데 그 벤츠가 세관 통과할 때 부가세를 냈어요. 그리고 찾아왔어. 그렇지만 이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수입이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카드 전표의 발행 수치는 카과 또는 면세인 경우는 카면, 카드로 부가세를 갖다가 카드로 물건을 팔았어. 물건 팔고 카드로 상대방이 결제하면 부가세까지 10% 같이 받거든요. 그 다음에 면세품을 팔면 카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현과, 면세인 경우는 현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8가지 요것만 외우면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금계산서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 근데 매입할 때는 불공도 있다.
그 다음에 영세율세금계산서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영세다. 그 다음에 계산서란 말이 나오거나 면세 물건이면 면세,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이면 건별, 직수출, 그냥 그럼 수출 그러면 돼요. 이거 수출 선택. 세관장이 발행했다 그러면 수입할 때 세관 통과하잖아요. 카드 전표의 발행 수치 그러면 카과, 부가세가 있을 땐 카과, 현금 영수증을 발행 수치하면 현과, 근데 면세일 경우는 카면 현면. 매출 시 외화 환율은 선적일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계산한다. 외화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 외국에다 수출할 때는요, 선적일의 환율로 해야 돼요. 환율이 뭐예요? 달러, 1달러당 한국 돈으로 얼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환율로, 선적일의 환율로 제품 매출을 뭐 이렇게 잡아야 돼요. 미리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한국 돈으로 이미 바꿔버렸으니까 환가한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6개월 이상 중간지급 조건부. 자, 부가가치세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6개월이면 6개월 이상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장기할 판매. 그러면 돈을 안 받았단 말이야. 돈을 안 받았는데 거기에 10%를 부가세를 내게 되면 기업의 자금이 쪼달리겠죠. 왜 그러냐면은 돈도 안 받았는데 부가세 10% 낼라 봐요. 그 생돈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중간 이렇게 6개월 이상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면 3개월을 일단 초과하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장기할 판매 시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즉 할부금 받을 때 매출로 처리하고 그때마다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거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 다음에 매출 시 외화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 이거는 한국 돈하고 달러하고의 환율이에요. 이건 그 밖의 나라하고의 환율이고. 그래서 기준 환율, 그리고 미리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액. 그냥 여기 있는 8가지만 외우면 돼요. 세금계산서 나오면 과세, 매입시는 불공도 있고 과세도 있고, 영세율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영세, 계산서는 면세,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은 건별, 직수출은 수출, 세관장이란 말이 나오면 수입, 카드 전표 발행하면 카과,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현과, 면세일 경우는 카면 현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과세, 요거 과세. 이거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 지금 나와 있죠? 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겠습니다. 257쪽이에요. 나눔 ANT 전산회계 1급. 자, 여기 나눔 기업에, 자, 이걸 나눔 기업으로 바꿔야 되겠죠? 회사 코드를 3000번으로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었죠? 3000번으로 바꾸고, 자,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엽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 날짜 8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08월 01일 날. 자, 요 과세 유형이 중요합니다.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만 잘하면 돼요. 빌리 패션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세금계산서가 여기 나왔죠? 그럼 매출할 때는, 판매할 때는요, 과세밖에 없어요. 불공은 여기에 있어요. 매입할 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11번 과세예요. 이 글자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숫자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11번을 찍으면 과세가 돼요. 품목은 여기 나와 있죠. 제품. 그리고 수량 단가, 공급가액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요거. 그래서 품목은 제품.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나오겠죠. 수량 1800개. 단가는 10,000원. 그러면 공급가액 나오고 부가세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자, 여기 나눔 기업이 누구한테 팔았냐면 빌리 패션한테 팔았어요. 이걸 보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거래처가 빌리 패션 하고, 이게 지금 전자세금계산서죠. 요새는 대부분 다 전자예요.
왜냐면 8천만 원 이상 공급가액이 매출액이 있으면 다 컴퓨터로 발행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법인은 무조건 전자생명에서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전자, 여기 전자는 여기 1번에 해당되면요 0번은 부예요. 해당 안 되면 건너뛰면 되는데 해당이 되니까 1번요. 이거 표시 안 하면 틀립니다. 분계는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는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여기 분계 보시면 여기 전액 현금은 1번, 전액 외상은 2번, 그 다음에 3번은 그 밖에 거 혼합, 4번은 카드, 여기 1, 2, 3, 4. 그러면 1번을 선택하면 돼. 1번 현금하면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돼요. 분계는 오히려 메인 매출 전폐가 더 쉬워요. 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현금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계가 전액 현금일 때, 이게 전액 외상이면 2번 선택하면 분계가 또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혼합만 우리가 이제 차변, 대변, 나머지를 분계해 주면 돼. 요거 하면서 해보죠. 8월 2일 날. 날짜는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날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회사를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지금 여기는요, 과세, 세금회사가 발급된 거래.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됐죠. 여기 전부 다 매출만 나왔어요. 시험 볼 때는 이게 매출을 이렇게 구분하고 매입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보면 알잖아요. 여기 매출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매출했으니까 이쪽 걸 봐야 되겠죠. 전자생에서 발급했다. 이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요 과세입니다. 11번. 매출할 때는 과세. 자, 품목은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고, 품목은 제품 가하고 나죠. 품목을 적으려니까 얘만 적을 수도 없고 얘만 적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복수거래라고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복수거래. 이걸 누릅니다. 그럼 밑에 여기 품목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품 가, 규격은 사이즈니까 필요 없고 수량은 20개, 단가 40만원, 공급가에, 그 다음에 제품 나, 수량은 50개, 단가는 20만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 가서 클릭을 하면, 여기 요거 입력한 다음에 클릭하면 숫자가 요리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1800이고 180이죠? 1980, 1800, 180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복수거래 눌러가지고 요 밑에다가 종류가 여러 개 있으면 복수거래 눌러서 여기다 적으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러 개도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가 누구냐면 나래죠. 나래. 그럼 나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1번요. 분계는 외상, 전액 외상이래요. 요 2번 외상이죠. 그럼 2번을 선택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아주 기가 막히게 분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현금하고 2번 외상은 이렇게 분계를 편리하게 해줘요. 해주는데 혹시 요 계정 과목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3일 문제. 자, 초원 상사 거래처 코드 210번 사업자 등록번호 신규 등록할 것. 자, 거래처 등록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거래처 등록하려면 여기 가서 등록을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와서 입력해도 되지만 요거를 그냥 전표 입력을 하면서 요 전표 입력하면서 곧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할 거 의류 20점을 한 점당 6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생에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생에서 발급했으니까 요거 11번 과세, 그리고 500원 현금 받고 나머지 외상. 그러니까 현금하고 외상하고 섞였죠. 그때는 혼합을 선택하면 돼요. 품목은 여기 뭐냐면 의류죠. 의류. 그래서 의류 이렇게 찍고, 자, 수량은 여기 20점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한 점당 60만원. 이건 단가죠. 그러니까 20개 옷이 20벌이란 뜻이에요. 60만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와요. 거래처
초원 상사가 없어요. 그럼 등록하래요. 이거는 일반 전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키보드 맨 오른쪽에 위아래로 깃들한 플러스 키 있죠? 그걸 눌러주세요. 그럼 공 5개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초원상사 하고 엔터 치고, 초원상사 엔터 치고, 초원상사 엔터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거래처 코드가 210번이에요. 210번. 그리고 등록을 해줘요. 그럼 210번 들어갔죠?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 요 밑에 사업자 등록 입력하는欄이 있어요. 224, 그 다음에 81, 22763. 그 다음에 대표자명이라든가 뭐 업태 종목, 뭐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는 게 없죠? 요것만 사업자 등록번호만 나오고 코드 번호만 나왔죠? 그러니까 요것만 입력하면 돼요. 요 코드 번호 조심하셔야 돼요. 210번. 여기 플러스 키 누르고 초원상사 찍은 다음에 엔터 치고 수답하고서 210번을 찍어야 돼요. 그 여기 코드가 자동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잘못되면요. 여기 가서 여기 거래처 등록 가서 삭제하고 또 삭제된 데이터 가서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지운 다음에 거기 가서 삭제하고 삭제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해야 되니까 이 코드 숫자 잘못 입력하면 하여튼 엄청 당황하게 돼요. 자, 분계는 여기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라 그랬죠? 그럼 1번에 전자. 그리고 분계는 뭐라 그러냐면 분계는 여기 뭐야 500원 현금 받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이거 2개가 이상 있으면 요 3번 혼합을 선택하세요. 그럼 혼합을 선택하면 분계가 어떻게 되냐? 대변만 돼요. 대변만. 지분 매출 부가세 예수금. 그러면 여기 차변에 방향키로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럼 차변에 500원 현금 받았으니까 101번 현금. 여기서 500으로 고쳐요. 그러면 나머지 또 차변.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108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코드를 외우면 이렇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처는 다 초원상사. 여기 거래처 바꿀 경우가 있어요. 어음을 배서양도 받다. 외상 대신 받으러움이 들어올 경우는 상대방 초원이 발행했으면 그냥 괜찮지만 만약에 초원이 가지고 있던 초원이 아니고 바다상사 거를 받았다. 그럼 이건 초원이 아니고 바다상사로 바꿔야 돼요. 상대방 초원이 가지고 있던 바다상해 발행 어음으로 받다. 그러면 이걸 바다상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배서양도 하거나 배서양도 받거나 할인할 때 그때는 항상 할인은 여기 일반 전표에서 나오니까 배서양도 받을 때는 항상 거래처를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정 과목은 지금 여기서 바꾸지는 않고 추가만 했죠. 이제 요 문제는 계정 과목도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쓰던 중고 기계를 파는 거거든요. 8월 4일 날.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의류 제조용 기계 취득원가 2,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원. 지금 그러니까 2,800짜리가 1,500 가치가 줄었으니까 현재 가치는 1,300짜리예요. 이거를 1,60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빼니까 1,300짜리 1,600에 팔았으니까 300만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죠? 근데 여기 1,600원에 부가세 별도예요. 또 매각하고 대금은 600원 자기업수비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감가상각 단기권은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거 기계를 팔아도요. 이렇게 과세 사업자는 중고기계를 팔아도 부가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면세 사업자가 팔면은 받지는 않는데 과세 사업자는 받아야 돼요. 그럼 요거는 역시 11번 과세. 그리고 여기다가 기계라고 씁니다. 기계라고 쓰고 공급가액이 요 조심하세요. 취득원가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지금 1,600에 매각했대요. 그래서 여기 1,600을 적어주고 부가세는 별도니까 10%예요. 우리나라 부가세 10%죠.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서산개발한테.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에요. 그럼 이거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제품 파는 게 아니라 기계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계장치가 나가는데 요 금액이 취득원가가 2,800짜리예요. 그럼 2,800짜리 나가고 차변에는 요 기계가 없어지는 마당에 요 감가상각 누계를 둘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거 207번으로 감가상각 누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600은 자기업수표로 받고, 그럼 101번 600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나머지는 두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120번 미수금인데 요렇게 하고 그냥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1600하고 160 합치면 1760이죠.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1760에서 현금으로 600 받았죠. 그럼 미수금이 860이 아니에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요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럼 1600에 팔았고 부가세 10%까지 하니까 1760을 받아야 되는데 600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160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차대변 맞다고 그냥 끝내면 안 돼. 요 미수금, 요 돈 받은 게 요 두 개 합쳐서 요 금액이 돼야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거. 요 1600에 팔았죠? 그리고 부가세 1760. 요 보세요. 600하고 1160이니까 1760이죠? 요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나머지 미수금. 그럼 어디가 많습니까? 차변이 많죠? 대변보다. 그러면 여기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러면 이렇게 300이 대변에 적힙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800인데 1500이 줄었으니까 1300짜리인데 이걸 1600 받았으니까 3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지 않느냐.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300이죠. 괜히 아까 그냥 요거 미수금을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이 처분이익을 안 해버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5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